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사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제한됩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로 결국 1900선 회복하지 못하고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량 매도에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13.62포인트, 0.71% 내린 1898.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 문을 연 가운데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장중 20포인트가량 내리며 18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며 하락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830억 원, 1620억 원 가량을 사들였지만 기관이 3556억 원어치를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5%가량 오른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유통, 통신, 보험 등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화학, 의약품,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상향식품과 빙그레, 오뚜기 등 음식료주들과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가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에 한국가스공사가 7%를 웃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경영진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요. 미래에셋 창업 1세대인 구재상 부회장이 전격 은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구 부회장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영진 인사에서 구재상 부회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지난 1997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의기투합해 미래에셋그룹의 초석인 미래에셋캐피탈을 세운 창업 공신입니다. 특히 2001년에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뮤추얼 펀드인 인디펜던스 펀드를 시작으로 디스커버리, 인사이트 등 미래에셋의 대표 펀드를 시장에 선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재상 부회장의 사임 배경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구 부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한 사임 이유는 없다며 당장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일이 금융투자업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회장과 구 부회장 간의 의견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해외 투자를 강조하는 박 회장과 국내 펀드 운용 역량 강화를 주장한 구 부회장의 투자 철학의 차이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구 부회장의 공백은 손동식 주식운용부문 대표가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손 대표는 이날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6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와 돈의 출처를 묻는 말에 안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려 했는지와 돈을 빌려줄 때 이 대통령 내외와 사전에 상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차용증이 있었고 상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오후 3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의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시영 씨가 서울사무소로 출근한 바 있다며 다스의 법인계좌 추적과는 관계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사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계열사 거래 비중은 펀드 판매가 평균 39.6%에 이르고 변액보험 위탁은 57.4%, 퇴직연금 적립은 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매 분기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 금액을 총 펀드 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변액보험도 계열 운용사에 전체 규모의 50% 이하만 맡길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운용 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출이 4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10월보다 1.2% 늘어난 472억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434억 달러로 1.5% 늘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1%, 5.7% 늘었고 유럽 연합으로 수출도 2.0% 증가를 기록했지만 대미국 수출은 3.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석유, 화학, IT의 수출이 호조였으나 선박, 자동차, 철강은 부진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4분기에도 수출이 크게 늘기는 어렵지만 연말 소비 수요가 늘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7월에서 8월 1%대를 유지하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달 2%대로 올라선 이후 2개월째 2%대를 이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와 공공요금 등이 안정돼 2%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세 가격이 지난해 대비로 4.1% 오르고 월세도 2.3% 상승하는 등 전체 집세가 3.5% 올라 상승폭이 컸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김장철 농산물 수급 불안과 국제 곡물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산 화장품과 음식료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화장품의 아시아권 수출 규모는 2008년 2억 1,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 8,5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류 및 음료의 아시아 수출도 같은 기간 1억 9,700만 달러에서 4억 2,8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 등이 맞물려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9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01%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으나 한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그 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로 0.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456조 3천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7천억 원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309조 4천억 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39%로 전월 말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621개의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금융부의 박희옥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연금 보험이 수익은커녕 오히려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31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 보험의 주력 상품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은행, 연금 신탁은 4% 안팎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자산운용사의 연금 펀드 수익률도 4에서 5%에 달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자산운용, 보험사들은 621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처음 공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의 판매 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보험업계였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8개 손보사 가운데 7개 손보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수익률이 이렇게 나쁘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은 계약 유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탓인데요. 저조한 수익률에 유지율까지 낮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름만 바꾼 신상품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각 생보사가 주력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한 16개 상품은 죄다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수료 구조 탓에 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뿐이라고 항변하는데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연금보험이란 대표적 안전자산의 손실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개설된 연금저축 통합 공식 사이트는 금융회사 및 상품별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봐도 금융소비자가 좋은 연금저축 상품을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작 통합 공식 사이트에는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비교할 수가 없고 금융권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각 협회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권역별 연금저축 상품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수익률 등은 비슷한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에도 통합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금융권 상품끼리도 수익률, 수수료 등을 최고 또는 최저 순서대로 정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저 상품별 설명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최고 200여 개에 달하는 상품을 직접 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행 서울경제 여자오픈이 내일부터 4일간 부산 아시아드 CC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서경오픈은 BS금융그룹과 공동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SBS 골프와 J골프 채널 생중계로 안방에서도 생생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유동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17%에 불과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30%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단기자금 위주 금융시장에서 중장기 자금 조달 시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최근 적격 대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가 본격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 대출을 시작해 지난 9월 말까지 총 7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적격 대출 확대로 인해서 종래 단기 변동금리부 일시상환의 불안정한 가계대출이 장기 고정금리부의 불안 상환으로 바뀌어서 가계대출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주택금융공사는 2016년까지 120조 원 이상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주택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오늘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준대형 세단 UK7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UK7은 8인치 내비게이션,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등 첨단 안전 편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기아차는 출시에 맞춰 다음 달 5일 사전 계약 고객 등 2,000명을 초청해 송년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날씨는 굉장히 추워져서 초겨울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